어제와 오늘 수급에는 어떤 힌트가 담겨 있을까요? 외국인의 수급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역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 뒤로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러버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 ISC도 차례대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네요. 이랬던 외국인들이 오늘은요, 역시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LG 엔솔 이렇게 2차 전지 기업들을 많이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도 어제 이어서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기업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어제 기관은요. 이 수급 불확실성이 해소돼서일까요? 태양광 기업인 OCI 홀딩스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뒤로 해운주인 펜오션, 항공우주, 현대해상, LS 일렉트릭 등 공통된 업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기관들도 개별 모멘텀에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이랬던 기관 오늘 9시 기준으로 금융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통신주, 그리고 철강 등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보이는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의 어제 수급도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개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과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등 2차 전지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네이버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수님들 오늘 수급에서 어떤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 2차 전지주도 좀 주정을 받을 때 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뭐 약간 이거를 특징을 잡아내기 어려운 좀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메리츠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통신주, SK텔레콤, 포스코 퓨처엠 등의 종목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LG와 삼성에스의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2차 전지 대형주는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낙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1% 넘었던 하락에서 지금 0.4%까지 하락폭을 줄여내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관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좋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5%까지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고 SM 또 LLF 등의 일부 종목들도 빨간불을 다시금 조금씩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테이블 고수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일단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수급 지금 말아 올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의식하신 거예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파란색이 좀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반반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장은 빨갈 것이다. 네네. 개별 종목이 떨어질 것이다인데 그렇군요. 일단 제가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 전에 달러를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 시장이 불안하면서 미국 증시가 완전히 패닉셀 느낌의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달러는 105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는 그냥 하나의 약간 뇌피셜일 수 있지만 어제가 채권 시장이 영국에서 금리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자마자부터 그냥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선물에 의한 지금 약간 플레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제는 일본의 10년물 채권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일본의 채권이 갑자기 금리가 확 뜨면서 BOJ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그게 갑자기 환율 방어 측면에서 일본의 금리가 채권 금리가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네. 완전히 산을 하나 그려요. 그 시간에 일본 엔화의 이제 환율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채권도 역으로 미국 채권 장기채가 확 튑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이렇게 되면은 BOJ나 아니면 일본에서 뭔가 액션을 취했구나. 그리고는 어제 특히 장기 채권 시장이 완전히 약간 뭐 생각지 못한 하나의 큰 주먹을 맞았구나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빠졌지만 외환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수급이 아주 빠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제가 코스닥을 조금 매수하는 거를 아까 봤었었는데 지금 또 코스닥을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변하고 왔다 있거든요. 갔다. 특히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추석 연휴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계속 불안감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고 저는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넥타이를 그냥 매지 마세요. 이게 약간 뭔가
항상 요거 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공격을 하시길래 부담스럽잖아요. 네, 예. 오늘은 그래서 제가 공격을 당하려고 왔습니다. 네, 오를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테이블 고수의 빨간 넥타이처럼 시장도 장 막판에 좀 끌어올라가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우리 테이블 고수가 이야기했었던 종목을 지금 보니까 이재규 고수님이 특징 종목으로 가지고 오셔서 아까 전에 그거 나도 봤는데 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테이블 고수님께서 어. 그 심택을 말씀을 그쵸. 하셨는데 이 심택 같은 경우는 PCB 제조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한 그 저점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죠. 스마트폰 물량 같은 경우도 출하 물량 같은 경우도 저점을 찍어서 반등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디램 쪽부터 현물가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PCB 생산 업체인 심택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살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수준까지 밀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중 8월 달에 만들어서 8월 달이 저점 부분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지만 네.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종목들이 개별적인 모멘텀, 개별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택하면 김종훈 교수님 할 말씀 많지 않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이전에도 같이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봄에 그 탑픽 종목으로 신택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마음으로 좀 뿌듯하시죠 지금? 네, 뭐 대덕전자, 신택 뭐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지금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가 살아나면 예전처럼 그 일반 기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기판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HDI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HBM에 들어가는 이런 기판들이 기본적으로 비싸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HBM과 관련된 뭐 시장 전망은 지금 CACR로 한 2025년까지 40%? 그러니까 2차 전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강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거기에 같이 붙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약세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약세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붙어가는 심택,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와 붙어갈 수 있는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군들은 HBM 시장을 믿는다면 후공정뿐만 아니라 이런 뭐 기판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종목군들을 수급해서 보고 있냐면 네. 수급의 빈집. 빈집? 그러니까 기관들이 올해 한 2분기, 3분기까지 전혀 사지 않았고 관심도 없던 종목군들이 8월 달부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역전하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있는데 네. 뭐 이미 금융주들은 다 올랐고 금융주들 말고 또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저희가 페노션을 이번 주에 좀 자주 언급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투자 관점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될 텐데, 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8월 말부터 기관들이 거의 매일 몇십만 주씩 사다가 최근에 급등한 날 한 140만 주.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주가는 빠졌지만 어제도 10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BDI랑 같이 붙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BDI 쪽에서도 보면은 지금 몇 개 권화물들이 가격이 지금 꿈틀대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파나마 쪽에 수위가 낮아져서 그쪽은 간문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하들 쪽에서의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운임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BDI가 좀 더 올라간다? 1500까지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갔는데 만약에 2레벨을 넘어서 올라간다고 보면은 운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관들이 뭔가 수급의 빈집도 채우고 업황도 터닝하는 게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난 이제 수요일에도 저희가 수급 특징주 가운데 그날도 페노션이 좀 유의미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서 임순재 고수도 탑픽으로 꼽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김종효 고수도 역시나 페노션을 함께 꼽아 주셨습니다. 테이버 고수는요?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네. 오늘 기관이 왜 이렇게 사요?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늘 또 한 번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이 자리에서도 강조를 드리고 모든 곳에서 말씀드리는 게 주주 환원입니다.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을 보시면은 0.1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주주 환원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주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실제로 발표하고 실행하고 네. 이걸로 배당 이상의 혹은 고배당주 이상의 이제 주주 환원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 메리츠 금융지주다. 그래서 주가도 잘 가나 봐요. 네, 일단은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회사 돈으로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서 태운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주체를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주식을 매입해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다른 기업처럼 이걸 다시 스톡 옵션이나 아니면은 지분 교환에 사용한다, 차익 실현을 한다 이런 게 아닌 없애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주들한테도 호재가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3, 4합병 이후에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이미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계속해서 주주 환원을 한다 그러면은 10년 뒤에 나스닥 못지않은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표는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보이는 부분이고 이게 또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꼭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잘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김대중 고수님, 네? 이 메리츠 금융지주 배당 정책이나 이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테이블고사 방금 전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 소각 매입 소각을 얘기하셨죠. 네. 삼성전자가 과거에 한 번 있었고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 한 번밖에 안 했고 미국 주가가 왜 강한 줄 아십니까? 그걸 애플 주가가 알아요. 왜 강한 줄 아십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그 버핏이 그 막 하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애플 거잖아요. 같은 경우 지난 2분기에 170억 불 그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거든요. 네. 그중에 150억 불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합니다. 그렇죠. 대신 배당은 굉장히 작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양의 방법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게 절대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사주를 사준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사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이긴 하지만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금융지주이죠. 네. 종금사 하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네. 형태이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도 투신사나 자문사에서 좋아하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 패턴의 흐름들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의 진행이 나타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테이버 고수와 동일하게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려오기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으셨나 봐요. 근데 안 떨어진다고. 예, 향후의 주가 움직임과 또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다른 파급 효과,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좀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오늘장 수급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중 고수는 종목의 압축 과정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종효 고수, 페노션,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메리츠 금융지주, 이재규 고수는 심태그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장 탑5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